시장이 참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 만듭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판을 읽어야 내 자산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저는 추세헌터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에 엄청난 경고등이 켜지고 있죠. 많은 분들이 아실 만한 내용일 수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수급 데이터를 보시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외국인이 삼성전자 주식을 거의 이틀을 제외하고는 매일같이 무섭게 던져대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개인 투자자 분들만이 이 거대한 매도 폭탄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데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수급 부담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이미 13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현재 추락한 상황이고, 외국인은 대체 왜 이렇게까지 삼성전자를 버리고 떠나는 걸까요? 단순히 반도체 업황이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거시경제에 있습니다. 즉 매크로의 환경에 그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에 있는 건데요. 글로벌 금융시장의 최근 흐름을 냉정하게 짚어봐야 합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이탈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수장이 바뀐 이후로 고금리 장기화 공포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7월 1일 뉴스인데, 지난 5월에 취임한 케빈 워시 신임 연준의장은 최근에 포르투갈에서 열린 중앙은행 포럼에서 시장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는 연준이 2% 이상의 인플레이션을 용인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크게 실망할 것이라면서 백악관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철저하게 정치적인 독립성을 지키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중동발 지정학적인 리스크 등으로 인해서 에너지 공급망이 타격을 받으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4.2%까지 치솟았던 상황입니다.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연준 의장이 직접 금리 인하는 없다면서 매파적인 본색을 드러내자 전 세계 자금줄이 급격히 얼어붙기 시작을 한 겁니다. 돈의 가치가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니까, 여기서 돈의 가치라고 하면은 달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 입장에서는 굳이 한국 같은 신흥국 주식시장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머무를 이유가 사라진 것이죠. 어차피 달러가 강세면은 원화가 약세로 돌아서게 되고, 원화가 떨어지면은 삼성전자 주식이 오르게 되더라도 결국에 본전이거나 손해를 볼 테니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케빈 워시 의장이 도입을 하겠다고 선언한 실시간 경제 데이터, 이 실시간 경제 데이터 기반의 정책 기조, 이게 시장의 변동성을 더 키우고 있는데, 기존 정부의 후행성 통계 지표 대신에 이제 AI와 신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실시간 지표를 통해서 금리를 결정하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시장이 연준의 금리 방향을 예측하기가 훨씬 더 까다로워졌음을 의미하며, 또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는 외국인 자금의 이탈을 부채질하는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자금은 현재 한국을 떠나서 안전하거나 또 엔저의 수혜를 보고 있는 일본 등 다른 금융협으로 대거 이동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뉴스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은 한국 개미들 털어먹고 일본 개미들을 먹여 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뉴스입니다. 외국인 순매수가 지금 해외 투자자들의 일본 주식 순매수가 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위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삼성전자의 기업 자체의 그런 기술력이나 가치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거시경제의 거대한 유동성 축소 앞에서, 그리고 외국인의 조직적인 이탈 앞에서는 장사가 없죠. 지금은 싸니까 무조건 사서 모으자는 아니란 생각으로 접근할 때가 아닙니다. 케빈 워시 체제의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고금리 기조를 어디까지 밀어붙일지, 그리고 이 매크로 불확실성 속에서 외국인의 매도 폭탄이 언제 멈출지를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삼성전자가 겪고 있는 이 단기적인 조정은 글로벌 증시의 역사적인 계절적 통계를 보면은 정해진 수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화면 보시는 이 지표를 한번 보시면은 비스포크의 연구 결과를 담은 로이터 통신의 보도입니다. 1946년부터 2021년까지 S&P 500의 역사적인 데이터를 분석한 차트인데요. 회색 선이나 이제 파란색 선이 일반적인 해의 흐름이라고 본다면, 여기서 보이시는 빨간색 선이 바로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는 해의
평균 수익률 흐름입니다. 자, 자세히 보시게 되면 중간 선거가 있는 이 빨간색 선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올해 26년 11월에 중간 선거 트럼프 재선이 있습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은 중간 선거가 있는 해 여름을 보시게 되면은 유독 6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하락세나 지지부진한 조정을 겪기 시작해서 7월과 8월 여름철에 주가가 바닥을 기는 경향이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글로벌 자금들이 몸을 사리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삼성전자 역시 이 거대한 글로벌 매크로의 동조화 현상 속에서 단기 숨고르기 국면에 진입한 것일 뿐 기업의 펀더멘탈이 완전히 망가진 게 아닙니다. 사실 제가 이 이야기까지는 채널에서 공개적으로 할까 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직 시장의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은 매크로나 또 당장의 수급에 눈이 멀어서 이 거대한 판도 변화를 전혀 읽지 못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진짜 주식으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미래의 설계도를 먼저 선점을 합니다. 자,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 비밀 보따리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당장은 외국인이 던지고 지지부진해 보이죠. 삼성전자. 자, 하지만 엔비디아가 그리는 로드맵의 본질을 파악하면 지금 삼성전자의 조정이 왜 역대급 기회인지 소름이 돋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자료 진짜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자,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라인업별 HBM 탑재량 변화인데, 자, 현재 쓰고 있는 게 이제 블랙웰이죠. 블랙웰은 300GB가 안 되는 이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이 HBM 용량 수준이 자, 보이실 겁니다. 이게 IM증권의 보고서를 토대로 제가 가져온 거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미래죠, 이제. 앞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계획하고 있는 4세대 아키텍처 27년에 출시 예정인 루빈 울트라 이 원안과 축소안이 있는데 사실상 원안으로 갈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자, 따라서 이 원안이 채택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막대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현재 블랙엘의 수준과 비교를 했을 때 HBM의 용량이 무려 3배가 넘는 수준으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GPU 한 대당 들어가는 HBM의 양 자체가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점프를 하는 겁니다. 3배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중간에 축소안이니 뭐 예비 사양이니 하는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시장을 흔들 수는 있겠지만 빅테크들의 초거대 AI 연산 수요를 감당을 하려면 결국에 엔비디아는 이 루빈 울트라 원안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JP모건의 보고서를 보시면은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이 캐펙스 자본 지출은요, 예상보다도 항상 그 예상을 뛰어넘는 이 연도마다 예상을 뛰어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 그렇다면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앞으로 1년, 2년 뒤면은 전 세계적으로 HBM 공급 사태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서 이제 득을 보는 게 삼성전자인 것이고, 삼성전자가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V자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60분 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지옥 같은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자, 그동안 삼성전자 주가를 무섭게 짓누르던 거대한 공포의 실체가 드디어 베일을 벗고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빨간색 선으로 직관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선을 보시게 되면은 이 38만 원을 머리로 두고 좌우에 어깨를 형성한 채로 지루하게 흘러다니는 이 헤드앤숄더 패턴이 우측 어깨의 하락 파동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끝이 나가는 겁니다. 자, 오늘 반등이 그것을 증명을 해주죠. 자, 패턴의 종착지인 최저점 27만 8천 원 이거 찍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들어 올리는 강력한 V자 반등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넥라인도 정확하게 그려주었고요. 자, 그동안 많은 투자자분들이 도대체 삼성전자는 호재가 쏟아지는데 왜 이렇게 못 가냐면서 답답하셨을 겁니다. 자, 당연한 겁니다. 차트가 이렇게 거대한 헤드앤숄더 형상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기술적 매도 압력과 세력들의 물량 털기가 필연적으로 동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실제로 차트의 우측 끝자락을 보시면은 공포심이 극에 달했던 이 27만 8천 원 라인, 이 라인에서 추가 하락이 정확하게 브레이크가 걸리고 단숨에 장대 양봉을 찍고 올라가면서 31만 원 선까지 다이렉트로 치고 올라갑니다.
자, 하락의 주기가 완전히 마감이 되고 새로운 상승 주기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움직일 수 있다. 그런 증거가 포착이 되는 거죠. 자, 결국에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겁니다. 우리가 숨겨둔 비밀 보따리 기억하시죠? 27년에 엔비디아가 채택할 루빈 울트라 원안이 가동이 되면은 HBM 용량이 현재 블랙엘보다 3배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자, 그 거대한 장기 성장 모멘텀이 뒤를 받치고 있기 때문에 차트도 헤드앤숄더라는 기술적인 조정을 끝내자마자 용수철처럼 오늘 이제 튀어 오른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주가가 눌릴 때마다 겁먹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수량을 모아가면서 다가올 수 있는 거대한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주역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남은 일정들과 우리를 기다리는 진짜 긴장감은 무엇일까요? 자, 고용보고서가 예상보다 약하게 나오면서 연준의 7월 금리 인상 공포는 크게 후퇴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분수령은 7월 7일에 발표될 수 있는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입니다. 자, 실적이 잘 나오는지만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시장의 눈높이가 워낙 높아져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뒤로 계속해서 오르지 못하고 있죠. 자, 역대급 실적을 발표를 하더라도 기대치에 못 미치면은 오히려 재료 소멸 매물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실적과 함께 HBM4 출하, 메모리 가격 또 하반기 전망까지 강력하게 확인이 된다고 하면은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돌아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IR 일정에는 7월 7일이 다음 주요 예정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7월 7일이 잠정 실적 발표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7월 9일 여기에 지금 적혀 있지가 않는데 FOMC 의사록이 있습니다. 자, 현재 고용은 둔화됐다는 표시가 나왔습니다. 고용이 둔화됐다는 건 물가가 계속해서 오를 수만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연준 내부에서 뭐 여전히 물가라든지 AI 투자발 인플레이션을 경계를 하고는 있겠지만 의사록이 예상보다 매파적이면은 미국의 10년물 금리라든지 달러가 다시 튀면서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도를 계속해서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7월 9일은 그런 날입니다. 일단 단기적인 일정들이 저는 7월 7일과 7월 9일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 7월 8일 정도에는 제가 SK하이닉스 나스닥 상장 이 일정이 우리 삼성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영상으로 올려드릴 겁니다. 자, 저는 이렇게 일정들이 나올 때 단순히 숫자 하나만 보고 매수나 매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나 또 원달러 환율,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삼성전자의 핵심 가격대까지 함께 확인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추세 전환 조건이 확인이 되면 매수 대응 문자, 그리고 외국인 매도가 다시 커지고 지지선이 무너지게 되면은 비중 축소 또는 매도 대응 문자를 빠르게 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제 번호로 삼성이라고 문자 보내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한 선물까지도 준비했는데 100% 무료로 보따리 풀어 드리는 거니까 자, 전부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선물 근거 없는 희망 고문이 아니고요. 작년 이맘때에 제가 우리 기술 강조를 했었는데 그때 다들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우리 기술 이거 원전주 10배거 가겠냐 이렇게 비아냥대던 분들 많으셨습니다. 자,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지금 우리 기술이 지금 1,400원대 작년에 있었는데 4월에 자, 최고점 14,000원대까지 12개월도 안 돼서 10배거를 찍어줬습니다. 자, 제 말을 듣고 끝까지 홀딩하셨던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굉장히 웃고 계시죠? 자, 오늘 공개할 이 종목 전력 인프라의 최종 병길인데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을 하는지 팩트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시장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뉴스 몇 가지 보시면요. 미국 전력망에서 1,100억 수주. 자, 지금 미국은 AI 때문에 전기가 모자라서 데이터 센터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7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데 정작 지금 변압기가 없어서 배송까지 2년을 기다린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은 한국의 전력 인프라 기업들의 줄을 서고 있습니다. 자, 기사 보면 그냥 부르는 게 값지다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이거 단순한 테마가 아닙니다. 지금 10년 만에 돌아온 전력 슈퍼사이클입니다.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 선물 같은 종목이
미국 전력망 증설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타고 그 기록을 갈아치울 거고요. 삼성전자와 LG전자도 M&A에 격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더 정확한 근거들을 제가 갖고 와 봤는데 글로벌적인 통계를 한번 봐주세요. 자, 여기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AI 인프라가 폭발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AI 관련 물리적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 투자가 다른 국가들을 압도하면서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민간 투자액만 무려 4천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또한 기업들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쪽 R&D 투자도 미국에서 지금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거대한 AI 공룡들이 지금 가장 못말라 하는 것이 바로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입니다. 자, 민간 투자액도 지금 4천억 달러를 넘은 상황에서 자, 설치된 발전 용량을 한번 보시면요. 중국에 비해서 미국의 전력량이 지금 3배 정도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게 차트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게 보이시는 데이터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단 하나입니다. 반도체 다음에 터질 곳은 어디입니까? 자, 전력입니다. 전력. 자, 그러면 간단하게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요. 주가는 횡보를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솟구칠 때마다 자, 세력들이 바닥에서 물량을 바싹 쓸어 담을 때마다 자,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전형적인 세력주 작전주다라는 거 보여지고 있고 5일선과 21선이 정배열로 바뀌면서 지금 강한 지지선을 형성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돈 받으려고 갖고 온 거 아닙니다. 제 채널에 찾아와서 고맙다라고 댓글 한 줄 남겨주시거나 뭐 제 유튜브 구독이라도 해주시면 저는 그걸로 족합니다. 안심하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기술 템베거 놓치고 밤잠을 설치셨던 분들, 자, 연준의 데이터가 이미 방향을 정해줬고 삼성전자와 LG도 M&A 격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과 LG가 왜 이 기업을 탐내냐면 전력 인프라의 핵심 특허 때문입니다. 특허는 이게 돈 주고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의 자금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 자, 해당 종목명 어떻게 봤냐?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이제 구독이다 아니면 선물이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구독 또는 선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무료 선물입니다. 제가 10원 한 장, 100원 한 장 받아가지 않습니다. 자, 안심하시고 무료로 드리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는 전부 다 받아가시고요. 자,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 5초만 투자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런 혼돈 속에서 증시 내부의 양극화는 그야말로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차트는 직원 1인당 매출 추이인데요. 엔비디아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 기업들의 1인당 매출은 하늘 높게 이렇게 치솟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를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2023년에 비해서 거의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토막 이상이 나버렸어. 또 S&P 500 중에서도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뺀 S&P 493의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직원 1인당 매출 추이가 거의 변화가 없이 횡보하는 흐름인데요. 이 빅테크 기업들과 중소기업들 간의 생산성 불균형이 결국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고 있다. 이런 극명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다음 차트를 보면은 더 과관입니다. 전체 시장의 이익률 추이인데 빅테크 기업을 제외를 하면은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이익률 추이만 자 2015년에 비해서 2026년에 엄청나게 상승을 한 걸 볼 수가 있고 S&P 493의 기업들 추이를 보시면 2015년 그리고 2026년 사실상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시장 그 어디에서도 빅테크를 제외하고는 이익률이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즉 지금의 상승장은 전체 경기 회복이 아니라 돈이 도는 곳은 오직 극소수의 주도주일 뿐이라는 뜻이죠. 자, 실물 경제의 침체는 7번째 차트인 해당 내용을 보면은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월드컵의 소비 의향을 조사를 한 이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미국 성인의 무려 59%가 이번 월드컵에 단 1달러도 쓰지 않겠다. 자, 블룸버그 통신의 데이터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데이터입니다. 1달러도 쓰지 않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소비가 결국에 얼어붙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나 이런 잔인한 침체 속에서도 돈이 미친 듯이 몰리는 괴물 같은 곳이 어딥니까? 최근에 JP모건이 발표한 두 장의 차트가 시장 그리고 저에게도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 이 미래 투자 설비 전망치 이게 어느 시점에 조사를 했느냐에 따라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자, 결국에 25년에 전망했던 28년에 설비 투자 전망치는 4천억 달러 부근이었는데 26년에 발표한 28년의 설비 투자 전망치 2배 이상 상향이 된 9천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이 수직 상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로 따지면은 1,400조 원 이상인 겁니다. 자,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나 전력망, AI 반도체 구축에 쏟아붓는 돈의 규모가 시장의 당초 예상을 초현실적인 수준으로 지금 뛰어넘고 있다. 이 수준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두 번째 그래프는 기업들의 실제 AI 활용 성적표인데 유료 AI 구독을 쓰는 기업들이 지금 50%를 돌파했습니다. 엄청난 급증을 했지만 정작 자기 사업의 핵심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에 AI를 제대로 녹여내가지고 돈을 버는 기업은 10%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업들이 돈을 내고 구독하는 것은 증가했지만 이것이 실제 산업의 생산성 증대나 제품 혁신으로 완전히 전환되기 전까지는 아직 시차가 존재합니다. 결국에 AI 소프트웨어의 진짜 수익화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빅테크가 돈을 사정없이 쏟아붓고 있는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곳은 명확하죠. 실체가 없는 소프트웨어보다는 이 막대한 투자 자금을 고스란히 흡수하고 있는 전력망이라든지 에너지, 인프라 장비 같은 강력한 물리적 자산, 이 진영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시차 속에 거대한 기회가 있습니다. 시장 일각에서 나오는 AI 거품론이라든지 캐펙스 피크아웃 우려 이런 것들과 달리 빅테크의 투자 의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완고합니다. 투자자 여러분, 지금은 아무 주식이나 사서 기도를 하는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돈이 쏠리는 주도주를 세력이 매집하는 그 길목을 정확하게 잡아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 종목이 정말 맞는 것인가? 밤잠 설치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화면 위에 나오는 제 개인 번호로 종목명 그리고 평단가 또 보유 비중 이렇게 세 가지를 꼭 남겨주세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당장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자리인지 전업 투자자의 시선으로 정확하게 진단을 해드리고 이 거대한 위기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도 있는 실시간 타점까지도 함께 전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는 망설이는 자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 지금 바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용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비용은 단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제가 오히려 공부가 되면은 좋은 부분이고 그리고 이 구독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